국리민복을 위한 상식과 원칙의 길을 갈 것인가? 경제기득권자를 위해 위기 확대의 길을 갈 것인가? 상식대로 하면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인데도 완전 고용을 상정하고 공급 역량을 중시하던 전통 경제관념을 따르면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는 되려 악화됩니다.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은 거의 무한대이고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기여도는 추세적으로 떨어져 가처분 소득 감소로 경기 침체가 온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바로 소비 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낸 고소득자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이전 소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소비 수요 위축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으면 정부 이전 지출 확대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선진국 절반도 못 미치는 국채 비율로 최강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면서 왜 재난지원금은 못 주겠다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남들은 열심히 호미로 막고 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 확대의 길로 가려는 것이 참으로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판에 국채 비율 0.7% 늘어나는 것 감수하고라도 먼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페이스북글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식 보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석기간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시계열 분석기간은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 소득의 재정 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를 배제한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요 충격하에 정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생명선 등의 지원이 추가적인 금융실물전이 효과를 완화하여 총수요의 위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한국은행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완전히 무시한 채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빼내 한국은행 공식 의견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 지출의 재정 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 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쓸데없는 공력 낭비를 하며 물주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언론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도민 제한 정책 아이디어 정책 채택 뉴스입니다. 퇴원 전에만 신청 가능했던 위기가정 의료비 지원을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 경기도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 제3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청원 등급을 심사한 결과 적극적 현장 대응 및 현장 지휘를 위한 재난 현장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위기가정 긴급 지원, 의료비 지원 요청 기한, 퇴원 전, 후로 개선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100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15건은 등회 수상자로 10에서 3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제안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 제도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서면 심사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지난 6에서 7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보건복지 분야 5건, 일반 행정 4건, 건설도시 4건, 기타 4건 등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청원 등급을 심사했다. 노력상에 선정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개선, 제안은 위기 가정의 수술 및 입원비 등을 퇴원 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퇴원 전뿐만 아니라 퇴원 후까지로 신청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원 후까지 신청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안 내용을 일부 보완해 신청 기한을 퇴원 전과 퇴원 후 30일 이내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채택하지 않았던 제안 중에서 숙성 과정을 거친 제안 3건이 안건에 올라 심사를 받았다. 숙성은 제안자가 제기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숙성단위 토론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문제를 정의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숙성된 제안은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 운영, 경기도 주택특별공급기관 추천제도 개선, 도내 시군 간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이용, 통합서비스 개선 등 3건이다. 3건의 제안은 경기도가 즉시 시행하거나 시군과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제안 숙성단을 공모해 도민,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177명의 제안 숙성단을 위촉, 불채택된 제안에 대한 숙성을 실시하고 있다. 숙성 채택 제안의 상금은 제안자와 숙성 과정에 참여자의 기여도를 위원회에서 평가해 산출된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배분해 지급된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뉴스입니다.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 2천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 2,5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 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를 제출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 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기획점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함께 진행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기획전이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이를 경기도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유통 채널인 11번가, 지마켓, 쿠팡, 멸치쇼핑 등을 통해 감자, 양파, 잡곡 등의 도내 농산물 약 6,200박스를 판매, 총 6,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판매된 친환경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할인가 판매, 무료 배송 등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11번가와 협업해 28일 하루 만에 5천여 박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고 행사 당일 11번가 실시간 쇼핑 검색어에 경기도 주식회사가 1위 실시간 판매 베스트 2위에 오르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초중고교의 등교 중지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 도내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됐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농가로부터 수매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경기도 주식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 도내 농가의 힘을 보태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가 실시간 쇼핑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11번가를 비롯한 대형 유통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내 농가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은 스마트 스토어 마켓 경기 등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